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중요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6개월가량 끌고 왔었던 이 지배구조 개편안이 12월 12일날 주주총회에서 이제 표대결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어제 주총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18시까지 두산그룹에서 이거에 대한 공시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장 끝나기 직전인 한 2시 50분쯤에 12일날 임시주총을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분할합병을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자,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거의 2,4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을 한 날인데, 웬만한 종목들이 다 폭등을 했는데 이런 오늘 같은 날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만 또 이러한 주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에서 많은 분들이 복잡해하고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체코와의 원정 계약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락을 보여줬었던 원인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이라고 알고 계셨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배구조 개편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지배구조 개편을 안 하겠다고 한 이 결정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확실한 호재입니다. 자, 이게 왜 호재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는지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길 바래요. 영상 시청 후에 도움이 좀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가 하락을 보이니까 긴가민가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각에서는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호재이기 때문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악재다 라고 하는 반대 의견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국내 평가사들이 찬성하는 쪽이었고 외국계 평가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좀 더 신뢰감이 가죠. 이런 주요 해외 투자자들이 얘네들이 의견 남긴 걸 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논리가 부족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이익이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가 7월 18일 이날인데, 이날 고점 25,000원을 찍고 급락을 했던 원인이 바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악재로 인식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주가를 다 던졌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악재라는 게 주가를 통해서 이날 확인이 됐잖아요. 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오늘에서야 무산이 됐는데, 이제 또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원래 윤 정부 때에는 원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줬었는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현 정권에서 밀고 있었던 이 원전 섹터가 동력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받았었던 체코의 원전 주기도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지금 이 원전으로의 에너지원 변화는 우리나라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흐름입니다. 국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정권 이슈를 뛰어넘는 이슈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암만 정부에서 예산 삭감시키고 뭐 지원 안 해주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정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서 해외에다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가 원전을 잘 만드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야, 너네 원전 좀 만들어줘라 하고 수주를 집어 넣어주는 건데, 이게 국가 내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도와줘도 얘네의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오늘 주가 빠진 거는 여기서 바로 반등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개인분들은 여기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 던지는 매물 다 누가 받아먹어요? 외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시기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주워 담았던 이유가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초, 9월 중순, 8월 초 한번 확인해 보시면 12월 최근 외국인이 주워 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 이후에도 9월 중순 외국인들이 주워 담는 거 보실 수 있고, 8월 초까지 외인들이 주워 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주주 서한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을 위한 4차 서한이고 분할합병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 12월 10일 오늘자로 나온 서한입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근본 분할합병에 대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 이제 주가 하락을 말하는 거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2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주주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거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감원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6차, 7차까지 정정신고 해대면서 무조건 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밀어붙였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이러한 급락을 보이니까 일반 주주분들이 엄청난 양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 17,000원대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890원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 텐데 당장 지금 청구해도 20% 가까운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러한 수익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주주들 중에 63% 정도가 개미 투자자들인데요. 여기서 그 63%의 개미 투자자들이 10% 정도만 청구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이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잡았던 6천억에 2배 정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한 부분이고, 한마디로 지금 대주주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이어서 보시면, 찬성 입장이었던 주주님들 중에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근본 분할합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 확보를 위해 조건부 기권을 결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주들의 입장을 회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할합병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두산그룹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이랑 원전이 이제 앞으로 2025년에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데 이거에 대한 생산 캐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좀 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소형 원전에만 매년 6천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전 쪽에도 지금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건지 새로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두산 밥캣 헐값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개 매도해라, 공개 매도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거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스닥에 상장을 해라. 그러면 이 두산밥켓이 훨씬 더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산밥켓에서 주주들이 원래대로 하면 13만원 정도의 계산이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온라인 파트너스라든지 지금 이 원래의 분할합병을 반대했었던 주요 주주들 같은 경우가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공개 매각이나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진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산밥켓의 최대 주주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켓이 뭘 하든가 잘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이 분할합병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자금 1조 5천억 원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에너빌리티의 생산시설 캐파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원전 쪽을 더 확대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이러한 자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가가 바로 반등을 안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혼란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털만큼 털고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오늘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바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헷갈렸던 사람들이 이거 무선되니까 바로 올라가네? 하면서 누구나 다 이걸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라고 판단을 할 만한 사람들도 여기서 이거 호재인가 보다 하고 안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오로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죠.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금방 내려버렸는데,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이 잠깐 올라왔다고 해서 이때 털어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지금 중요하게 이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보통은 장기 이평선인 이 1년선을 세력선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1년선 밑에 있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이 1년선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요 구간들이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들인데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구간인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지금 언제 반등을 보여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 거고, 이때 여기에서도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어때요? 1년선 밑에서 잡으면 어떨 때는 크게 가고 어떨 땐 좀 짧게 가고 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도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상승은 전고점인 이 25,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주가가 25,000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던 이유가 체코 원전 두기 수주에 대한 이슈로 25,000원을 터치했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이 이슈만으로도 3만원까지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주가의 상승을 발목 잡아 왔었던 이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이는 주가 상승은 이전에 원래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자리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어내기 위한 이 하락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양한 각도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 하락이 절대 의미 있는 하락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외인들의 장난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3만원을 뚫게 되면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박스 하나와 이런 박스를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상승이 3만원대라고 하는 이 바로 앞에 이 고점을 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시세가 새롭게 나옵니다.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이 윗구간에 매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지금 터진 거고, 앞으로 25년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 계약건들이 예고가 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뿜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더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때가 우리나라 원전이 완전 호황일 때였어요. 2007년 8년 우리나라 원전이 완전 호황일 때였는데 이때 기준 가격으로 14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의 원전 전성기와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인 흐름으로서의 원전 전성기는 아예 질이 다릅니다. 이때는 SMR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AI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력 수요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같은 원전에 대한 흐름이 돌아온다? 지금이 훨씬 그게 크다는 거죠. 또 이 2007년 8년으로부터 해서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세가 나오기 적당한 시점이고, 요 고점으로부터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해당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살색 부분을 보면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이 위를 돌파하는 이 3만원을 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매수로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이 이 3만원대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3만원대까지만 터치를 해주면 이 위로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이 7월 18일에 체코의 원전 2기를 수주했었던 이슈만으로도 원래는 3만원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라고 원래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목 잡고 있었던 이 악재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다음 상승을 보이게 되면 3만원을 뚫을 거고, 그 3만원을 뚫게 되면 그 위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작은 매수세로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목 잡고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루마니아에서 SMR 6기 수주하고, 또 아마존에서는 지금 이 엑스에너지와 협업을 하고 이 엑스에너지 지분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요번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주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주가 10배 올라가는 동안 이 뉴스케일 파워 지분 갖고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다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 발목 잡고 있던 게 호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끌어올리는 거를 오히려 눌렀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이슈까지. 근데 하나 해소됐잖아요. 정책적인 이슈도 결국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소가 되면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견인받지 못했던 이런 호재들이 한꺼번에 뿜어져 올라오면서 가격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무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바로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악재로 인식하고 여기서 패닉셀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절대 있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정말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시고, 없는 분들은 너무 사기 좋은 자리이고, 있는 분들도 많은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의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루 이틀에 이런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앞으로의 상승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유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신규 진입하시기에 너무 좋은 구간이니까요.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 날 많이 추운데 이 수익 챙기셔서 조금은 따뜻한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도움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